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 94회 최신 기출문제 풀이 문제 4번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사무관리직인 김태원 씨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시고요. 이 추가 자료 입력하시는데 제일 먼저 소득명세, 부양가족, 연말정산 입력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근무지 현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무지 현황이 보이고 있고 두 번째 가족 현황이 보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가족 현황 먼저 입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으로 오셔서 사원 등록에 오셔서 김태원 사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사항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부양가족 쪽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일단 본인의 경우에는 요 한부모에 해당이 되는지 지금 남성 근로자니까요. 혹은 경로나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잠시 후에 기본사항 입력하고 난 다음에 하나씩 침착하게 따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3번 해서 3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3번. 자, 이진실 주민번호로 넣을게요. 75 12 09 24 58 693. 자, 배우자. 그 다음입니다. 부친은 소득자의 직계 존속 1번 김진석 어르신, 주민번호 410814 1547 862.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모친의 경우에도 이명순 어르신 1번 해가지고 440428 2639 217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장남 김찬원, 장남은 직계 비속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960505 1569879. 나이 때문에 부가 나왔습니다. 부가. 장녀입니다. 4번 넣어가지고 김가영 넣어주시면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020214 4452147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이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런 상태에서 요 부양가족 명세 부분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인 150만 원이지요. 자, 나이와 소득 이 두 가지 관계를 따져야 하겠는데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조금 내려서 자, 인적공제 대상 요 부분 확인을 하시면요. 본인의 경우는 소득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죠. 그렇지만은 배우자는 소득은 따진다. 나이는 보질 않아요. 그러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시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소득이 없음으로 보시고요. 여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직계 존속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이때 장인 양반 장모님도 포함해가지고 소득이 있니 나이는 어떻게 되니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소득도 따지고요. 나이는 만 60세 이상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직계 존속의 경우는 사실 이제 재혼을 했다. 우리 부모님이 재혼을 했다. 그럴 때는 뭘로 보신다? 사실혼은 제외가 되고요. 혼인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또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도 나이를 봅니다.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일단 나이가 돼야 되겠고요. 소득 보고 있고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비속은 바로 밑에 우리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입양자 포함해가지고 소득과 나이를 다 봅니다. 이때 직계 비속에서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그 직계 비속에 배우자 며느리는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며느리 공제를 받고 싶어요. 그럴 때는 조건이 있어요. 이 모두 아들도 장애, 며느리도 장애 해서 둘 다 장애였을 때는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배우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위탁 아동의 경우는 만 18세 미만인데 이때 기간이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는 자, 이번에는 못 받고요. 직전 과세기간까지 포함해갖고 내년에
내년에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이렇게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소득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소득에 대한 거 보실 때는 100만 원이지요. 뒤에가 이렇게 금액으로 따져서 100만 원인데 요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였을 때는 100만 원이 계산해 보면 넘거든요. 근로소득 금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자는 소득 없음으로 보시고 꼭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추가 공제들이 있어요. 경로나 장애, 그리고 부녀자 한부모가 있고, 자, 요때 주의하실 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녀자는 소득이 근로소득 금액으로 3천만 원 이하, 그러면서 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든 기본공제 대상자만 있으면 돼요. 밑에 있던 한부모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한부모는 여기 배우자가 없는 자니까 남성도 해당이 되죠. 그 가운데서도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이나 입양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여기 들어갑니다. 직계 비속. 여기 부녀자는 없어도 되지요. 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침착하게 올라오셔가지고 여기 있던 내용대로 한번 반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본인은 일단 소득 상관없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배우자, 자, 소득이 없어요. 공제 받으실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배우자 공제 받으실 수 있고, 부친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다고 돼 있고요.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으로 2,400이 있는데 이때 필요경비 해서 1,500만 원이 있으므로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1,500을 딱 빼시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암산 되시지요? 2400 빼기 1,500 해보니까요 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 초과했으므로 여기 있던 어르신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부로 가주셔야 된다. 그 다음입니다. 모친의 경우는 소득이 없고요. 장애까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이명순 어르신은 오셔서 장애에다가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보시면 장애인 복지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상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몇 번으로, 그렇죠, 1번 장애인 카드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자, 다음 장남 되겠습니다. 김찬원 대학생입니다. 자, 대학생이라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나이 때문에 지금 안 된 겁니다. 나이가 20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실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도다 그러면 2020에서 바로 1996 이렇게 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나이로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만나이가 되겠습니다. 만나이. 그 다음에는 장녀 김가영이는 고등학생이고요. 해당이 되지요. 해서 일단 부양가족 명세를 먼저 넣으시겠고, 그런 다음입니다. 이제 가셔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자, 여기까지 넣으셨으면요. 종료해 주시겠고, 두 번째, 자, 요 자료를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은 여기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이쪽에 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4번. 자, 4번은 상달에서 이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원이 있었네요. 전체 사원 불러오기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계속 근무자 모두 불러오기 찍었습니다. 그 중에 김태원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겠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소득명세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보이고 있어서 여기서 얼마든지 넣으실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1번 자료, 2번 자료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요. 저는 아예 밖에서 그냥 넣어갖고 왔던 것입니다. 자, 일단 소득 명세를 보시겠습니다. 소득 명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근무지에서 500만 원 해서 연간 500만 원 있고요. 옆에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이런 부분들은 밑에 하단 쪽에 쭉 입력이 돼 있습니다. 고로 여기서는 뭐 더 넣으실 게 없어요. 이 NC컴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이미 자료 입력이 다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봉이라고 하는 요 종전근무지 자료 보시다시피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넣으시는 겁니다. 그 자료를. 자, 그래서 오셔서 이쪽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쭉 와서 회사 이름, 근무처, 주자 붙여주셔가지고 중봉, 자, 사업자 번호 412-81-24785 넣고요. 근무 기간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1월 30일까지 넣었습니다. 급여는 500만 원이죠. 500만 원.
해서 여기 이렇게 5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총급여액을 넣으셔서 5,500만 원 이렇게 넣으셔서 두 가지 합쳐진 게 6천이라는 얘기죠. 여기 6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쭉쭉 내려주셔가지고 여기서 국민연금부터, 국민연금이 240만 원 되겠고요. 건강보험료 182만 6천 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18만 7천 원. 고용보험료 44만 원 넣고, 자, 세금 소득세 258만 원, 지방소득세 25만 8천 원까지 넣었습니다. 자, 모든 자료를 다 넣었고요. 자, 그런 다음이죠. 밑에 보시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보험료부터 넣어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부양가족도 다 들어갔으니까 연말정산 저쪽 끝에 보시면 이 부분에 총 급여 부분에 6천만 원이 이렇게 잘 들어가져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한꺼번에 이제 넣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 부양가족 쪽에 오셔가지고 여기 보험료 부분 일일이 개인별로 넣으시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꺼번에 넣겠습니다. 연말정산 입력 쪽에서 쭉 내려가지고 보시면 보험료가 여기 보이시죠?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만 된다는 거죠. 보장성 보험만. 저축성은 해당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 중에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것들 손해보험이죠. 자, 보장성 운전자 보험료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 보험 중에서 이 모친의 경우는 방금 보신 것처럼 자, 장애가 있었어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가 장애인의 경우는 120만 원을 넣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이제 배우자 하고 또 여기 자동차 보험료, 운전자 보험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손해보험, 일반 보험에다 다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합쳐버리시면은 120 맞죠? 120 밑에 있던 요것도 100만 원까지 하시면 220이 되겠습니다. 220. 막 숫자가 왔다 갔다 해갖고 헷갈려요. 해서 계산기 잠깐 쓰시면은 자 84만 그 다음에 36만 오케이. 자 84만 해서 120에다가 밑에 100만 원까지 해서 220을 여기다 넣어주신다는 거죠. 22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오셔가지고 이번엔 의료비. 자, 의료비의 경우는 부친의 상해 사고로 치료비 600만 원 들어갔고요. 실손보험료 수령액 200만 원 있었는데 부친은 아까 소득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공제에 들지가 않았지만은 의료비는 뭣도 따지지 않고,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모두 따지지 않죠. 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없음 해서 다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친의 경우도 보시면 65세 이상자이셨거든요. 그럼 600을 다 넣으시면 안 되고 일단 여기 400만큼만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실손 직접 수령한 금액은 빼주셔야 되겠고, 모친은 지금 보시면 모친도 장애가 있으시니까요. 휠체어 구입비 여기다 넣으셔야 되겠죠. 자 50만 원 넣으시고, 여기 장남 있습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 우리가 이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가 여기 나와 있던 시력용 보정 안경 있어요. 이 안경하고 밑에 보시면 이 교복하고 현장 학습, 현장 체험 학습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자, 뭘 하셔야 됩니까? 얘네들은 수기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금액에 제한이 있는데 안경 같은 경우는 얼마? 자, 50만 원이죠. 콘택트 렌즈까지 자,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교복도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그렇게 하고 또 현장 체험 학습비는 30만 원이죠. 30.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숫자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자, 쓰셔야 되겠어요. 안경, 교복, 현장 체험 학습비. 자, 이 부분들은 잘 지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고로 여기서 그 밖에 공제 대상 금액은 50만 원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네요. 안경 50만 원.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다. 자,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그 다음 교육비 부분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쭉 보시면 교육비 쪽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자, 바로 밑에 있었네요. 여기도 두 번 톡톡 찍으셔갖고, 자, 본인입니다. 본인은 대학원까지 다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본인은 대학원 전액에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배우자는 대학원은 안 되죠. 뭐 영어학원 이런 것도 안 되고, 정규가 붙었어요. 앞에 대학까지는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도 대학생
600만 원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600만 원 넣어주시겠고 확인 됐고요. 그 다음에 장남 수업료가 있었습니다. 이때 200만 원은 장학재단 취업 후의 상환 학자금 대출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700만 원만 입력을 하셔야 돼서 밑에다가 7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요. 두 개 합쳐갖고 여기 보시면 1인당 9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따로따로 두 번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장려 남았습니다. 장려 고등학교 수업료 200만 원 여기도 초중고 쪽으로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200만 원 수업료 넣으시고요. 교복 구입비는 50만 원까지만 넣으셔야 되고 현장 체험 학습비는 30만 원. 자, 이렇게 넣으시는 거니까요. 확인하시게 되면은 자료가 다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들어갔고 끝났습니다. 끝났고 답안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와서 보시게 됐을 때요. 잘 들어갔네요. 여기 전체적인 합계 금액이 딱딱딱 잘 맞아가지고 자, 의료비의 경우도 여기 450, 55K 그 다음에 교육비 부분도 보시면은 280, 1300, 1000만원 해서 잘 들어갔습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이장우 씨의 퇴직금 계산 하라 그랬습니다.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소득명세 및 세액 계산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퇴직금 계산하실 때는 퇴사 연월일을 입력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요 부분 입력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셔가지고 사원 등록 쪽으로 일단 오셔서 그 가운데서 이장우 사원에 대해서 퇴직한 맨 밑에 있네요. 퇴사 연월일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다가 넣어 주셔야 되겠어요. 2020년도 8월 달 31일 날 퇴사를 했다. 다음부터는 부지어부 이월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빨간색으로 나왔습니다. 빨간색 이장우. 자, 그런 다음에 상단 위쪽에 보시면 퇴직소득 관리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퇴직금 계산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두 번 톡톡 찍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장우 사원에 대해서 100번으로 코드 번호로 사원 번호 넣으셔가지고 퇴직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침착하게 넣으시는데 퇴직금 계산 방법이 노동부 5번을 찍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5번. 자, 5번 노동부를 딱 찍어 놓으니까 그동안에 직전 3개월 거 급여 자료가 다 들어가 있어서 이 자료가 싹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 빠진 것 없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 것까지 해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서 8월 달 거 급여까지 해서 3개월 거 92일간의 전체적인 내역들이 싹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신 게 있다면 뭐 하나 하셨다? 노동부. 자, 이거 있죠. 자, 요걸로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요 직전 3개월 거 평균 임금으로 계산해 가지고 예상 퇴직금 2,500만 원 넘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끝난 겁니다. 퇴직금 계산까지는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퇴직소득 자료 입력 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자, 쭉 보시면 퇴직소득 자료 입력 쪽으로 들어오셔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연월은 8월 31일 날 퇴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 8월 달로 일단 찍을게요. 자, 그렇게 하고 딱 찍으신 다음에 근로죠. 근로 소득자였었고 4번은 100번 해서 이장우 자, 찍어주시면은 앞전에 계산됐던 자료들이 싹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고 여기 보시면 소득세까지도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득명세 및 세액계산, 자, 세액계산 쪽으로 다 들어와 보시면요, 여기도 반영이 다 돼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답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퇴사 날짜 요거 지금 정확하게 이장우 고르셔서 8월 31일자로 입력을 해 주셔가지고 퇴직금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은 요겁니다. 자, 8월 31일자 넣어주시겠고 그 다음에 노동부 찍어주시면은 보시는 것과 같은 자료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뒤쪽으로 오셔서 뒤쪽에 퇴직소득 자료 입력 쪽에 오셔서 이 내용들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알아서 여기서 반영 끌어온 자료들로 다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액계산 쪽에 보시면은 세액계산이 잘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결국은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